네, 오늘은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두 번째 시간 다툼에 대해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거는 우리가 말로도 다툴 수가 있고 몸으로도 다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동 성장기에는 집단 활동 안에서 많이 눈에 띄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활동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집단 장면에서 자꾸 나타나다 보면 문제 행동 지도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 부모를 통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외동이들도 이렇게 집단 활동 가운데에서 혼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 다툼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이제 교실 상황으로 또 이것이 또 확장이 돼서 내 동생 같고 내 형 같이 뭔가 불편함을 나한테 또 한 번 같은 종류의 불편함을 또 보일 때 이게 다툼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불편감들을 호소하는 아주 그 아동기의 또 모습 중에 하나가 쉽게 다투거나 언쟁을 하거나 몸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동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 또는 의사소통으로 불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다툼이라는 행동까지 발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관계상의 불편함이나 소통의 불편함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왜 말로 안 통하고 이런 조율의 어떤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 몸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불쾌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투는 아이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 뭘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제하는 어른들에 의해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좀 적절하게 부적절한 방법이 아닌 적절한 방법은 뭘까? 이걸 찾는 게 이제 이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아이는 분명히 그건 문제고 또 아이한테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고 자꾸 반복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말해도 엄마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오는 어떤 그 쌓여있는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도할 때도 가끔은 여러분도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아이와 이렇게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부정적 감정을 그냥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대상에 맞고 그리고 이런 관계에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이 다투는 아이들한테는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투는 현상이 일어날까 보면은요. 일단은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다툼의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아이가 노출이 된 가정에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여기에는 폭언,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위협적인 태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어서 습득되어서 학교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또 또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많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보게끔 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걸 보게 되는데 부모님의 말투, 부모님의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왜 그 아이가 외동이가 아니라 이제 형제가 있을 때에는 큰아이를 막 혼내면 큰아이가 자기가 혼나는 방식 그걸 그대로 동생에게 적용해서 막 동생을 막 혼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내지는 이렇게 뭐 물건을 다 쓰고 남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런 그 지도를 막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행동도 그렇게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동생이 부적절하게 그 제자리에 물건을 안 놓거나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오히려 부모님은 가만히 있으신데 이제 너 밥 먹을 땐 소리 내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훈육하는 방식을 그대로 아이가 동생한테 따라서 모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짐 정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시를 해서 아이가 따르게끔 하는 걸로 이 아이가 마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소꿉장난할 때 소꿉놀이에 왜 빨래하는 거 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훈육하는 거를 이 아이가 동생한테 이렇게 연습하면서 자기가 또 모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약간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지적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방식들이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걸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서 여기서도 그런 행동들을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이제 다른 학교 장면이나 또래 관계 장면에서 나오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 다투기를 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 행동이 돼서 상담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 감정 조절이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말하다가 어느 날 욱 하고 또는 버럭해서 아이들을 혼내고 가끔은 혼내고 나서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과하고 심하게 아이를 혼낼 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나 어머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모델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정이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성이 또 강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너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또 그 일이 벌어지면 욱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아이랑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있고 다툼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감정이 훅 올라오면 조절이 좀 어렵다. 나도 순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잠시 까먹었어요. 뭐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감정 통제나 조절, 행동의 조절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은 아닌가. 우리 가정에 이제 그런 좀 아버지와 이 자녀가 또는 어머니나 자녀가 다 이런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감정 조절이나 행동 조절에 대해서 가족이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또 적절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런 좀 알아가고 또 연습하고 성장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여서요. 집단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모듬 활동들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모듬 활동하다 보면 정말 나랑 스타일이 다른 애들이 우리 같은 모듬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을 한 아이가 방해한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통제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서 난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책상을 흔들어서 힘들어. 뭐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해서 힘들어. 내 자리로 자꾸 애가 넘어와서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은 훨씬 더 불쾌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은 그것이 또 이렇게 막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두 아이를 다 혼내고 제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책상을 흔든 건 쟤인데 내가 그거 불편하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둘 다 혼났어요. 또는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가 잘했으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선생님한테 지적받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에서 계속되는 어떤 피해의식, 스트레스 이런 걸 크게 느끼는 경우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즘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다 보면 막 어떤 애가 누구를 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그 또 연락이 오고 또 아이한테 이제 무는 거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훈육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되게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상대를 제재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자기 연령대 수준의 이 공격을 확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아 연령대에는 이렇게 무는 행동, 예, 뭐 이렇게 때리는 행동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때 가면 그 아이의 물건을 망쳐버리거나 뭐 도화지 같은 걸 구겨버리거나 책을 던져버리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연필을 부러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에게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은 이제 몸으로 주먹으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 의견이 안 맞거나 이게 좀 상황에 어떤 그 갈등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근데 갈등을 느끼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참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지도 방법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거는 너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분노 자체를 그냥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난 잠귀가 밝아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다면 이 잠을 못 자서 막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고 힘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 그만한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잠을 못 자? 넌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청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럼 이 사람은 좀 편안하게 잘 재우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또는 자주 다투는 그런 쉽게 다투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에는 그런 일들은 싸울 만한 일이 아니야. 네가 참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너가 피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가 이러이러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싫은 환경에서 너가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유쾌하게 너를 지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분노하는 영역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분노를 좀 우리가 조절해주고 거기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수업을 이렇게 잘 듣고 싶은데 어떤 아이가 너무 이렇게 소리를 많이 시끄럽게 낸다거나 집단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 너무 예민해지고 그 아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 보면 또 스님한테 혼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교사라면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애들을 바로 옆에 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랑 모둠 활동할 때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모둠 활동 좀 이렇게 팀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을 잘하기 위한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규칙을 먼저 만들고 합의하고 모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분노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 감정을 덜 느끼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도 같이 힘쓰면서 이제 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표현 방법 자체가 굉장히 지적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아이도 기분 좋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너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어. 라고 상대가 듣기에 그렇게 기꺼이 해주고 싶은 수용이 가능한 그 조절의 어떤 표현들, 이런 거 부탁하는 표현, 아니면 이런 어떤 협조를 구하는 표현들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괴롭히는 행위의 지도는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에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죠.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하나가 이슈가 되면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이제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걸 가지고 두루 여러 학생과 또 학부형들,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때리는 아이도 맞는 아이도 모두가 이런 그 좀 지도 편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왕따도 그렇고요, 이렇게 폭력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 학생으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가해 학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적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가해 학생은 이제 그 뭔가 다툼을 일으킨 또는 다른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조율을 하고 더 적절한 방법,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는 좀 학교나 이런 집단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아이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폭력에 노출이 돼서 이제 상한 감정들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되겠지만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미연에 이제 파악을 하고 본인이 상황을 이렇게 전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자주 맞고 이렇게 오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 간에 이제 폭력이 있다 보니까 아이도 그 안에서 불안도 있고 자기 행동 조절에도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과하긴 하지만 일관성 있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제 분노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런 걸로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렇게 피하기보다는 아버지를 그때 한 번 더 건드려서 기어이 아빠가 분노 폭발을 하고 집기를 망가뜨리고 엄마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야지 이제 부부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 상황으로 더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의견을 꺾고 수그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인 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호하거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자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조금 실패를 하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논리로 누가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논리에 안 맞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각각 갖고 있는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갈등을 할 때 내가 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갈등을 계속 지속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 의견을 지속을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나를 막 때리거나 아프게 한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몸을 아프게 한다면 결국 손해를 어머니가 보게 되는데 굳이 그 상황까지 나를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필요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논리에 맞냐 안 맞냐 논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상황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맞냐 틀리냐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그때는 못하고 기어이 그 상황을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또 이제 가슴 아파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실패했다. 더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랑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언쟁해봤자 나만 아파지니까 그냥 언쟁을 안 하는 걸로 자기 결정을 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 어떤 자기 보호 방식에서 실패를 했다.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일단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이제 폭언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줄 몰라서 그냥 쏟아붓는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주고 얼마나 많은 불편한 상황들을 이렇게 책임지게끔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유익한 이 문제 상황의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그리고 상대를 봐가면서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막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 안전하게 하는 방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피해 학생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전기에 S극이 있고 N극이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자석도 붙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세트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의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다툼의 현장에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자꾸 노출이 된다면 나한테 이런 것들의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적절한 분노의 표출 방법 뭔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다툼의 모델을 제공하는 건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다툼이나 부모님의 분노 표출 방식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투는 아이들을 위한 훈육과 양육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